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루돌프 슈타이너의 독일어 강의록,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단어나 문법 이야기가 아니고요. 언어가 어떻게 그 민족의 정신, 또 사고방식의 발달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울이 되는지, 그 흥미로운 지점을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한테 언어는 그냥 소통 도구가 아니죠. 살아 숨쉬는, 뭐랄까, 유기체 같은 거예요. 유기체요? 네. 특히 독일어를 예로 들면서 언어 변화랑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이걸 민족 영혼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가는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민족 영혼? 그는 또 초기 언어일수록 인간 영혼의 힘이랑 더 직접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연결됐다고 봤어요. 소리랑 의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좀 잃어버린 듯한 그런 감각적인 연결? 네. 일종의 느껴지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이 느껴지는 요소,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쩌면 당신을 좀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통찰들을 뽑아내서요. 매일 쓰는 언어를 아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끔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독일어. 이게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을까요? 슈타이너는 외부 문화 영향이 꽤 컸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흔적들을 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독교 전파. 이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아, 기독교요? 네, 새로운 종교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저주하다, 그러니까 verdammen 같은 단어가 라틴어 답네레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죠. 아하. 또 라틴어 기반의 학교 교육이 퍼지면서 학교, 슐레, 책상, 타펠, 쓰다, schreiben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독일어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서 사실 이게 원래 외국어였다는 것조차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렇죠. 진짜 우리말에도 그런 단어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언어라는 나무에 라틴어라는 뭐랄까 다른 색 페인트가 이렇게 덧칠해진 느낌이네요. 네, 그런 비유가 딱 맞네요. 근데 그 나무 자체, 그러니까 독일어 그 속살도 스스로 변했나요? 외부 영향 말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슈타이너는 언어 내부 변화, 특히 자음 추이, 독일어로는 라우트버시붕이라고 하는 그 소리 변화에 주목하거든요. 자음 추이요? 네, 이게 그냥 발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라틴어 두오, 둘이라는 뜻이죠. 이게 게르만 조어에서 T 소리를 거쳐서 고지 독일어에서는 츠바이가 됐거든요. 아, D가 T를 거쳐 Z로. 네, DTZ. 이런 식으로 특정 자음들이 규칙적으로 연쇄적으로 변한 현상이에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걸 단순한 음성학 현상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외부 세계를 그냥 모방하던 언어가 민족의 내면, 그러니까 그 영혼 안에서 독자적으로 변형되기 시작한 증거로 해석하는 거죠. 와, 특히 고지 독일어가 겪은 세 번째 자음 추이, 이게 언어가 좀 더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발달 단계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냥 소리가 변한 게 아니라 그 민족 정신의 발달 단계가 반영된 결과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단어의 의미 자체도 시대에 따라서 확 바뀐 경우가 있겠네요. 그냥 뜻이 추가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바뀌거나 그런 식으로요. 물론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들이 많죠. 예를 들어 현대 독일어에서 크랑크. 크랑크는 병든이란 뜻이잖아요. 네, 아프다는 뜻이죠. 근데 중세 고지 독일어에서는 이게 날씬한, 가느다란, 그러니까 슐랑크의 의미였어요. 크랑케스 슐프로 병든 갈대라고 하면 그건 길고 호리호리한 갈대를 뜻했던 거죠. 네, 날씬하다가 아프다로 바뀌었다고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날씬함이 때로는 좀 병약함이나 비정상적인 상태, 이런 거랑 연결되면서 의미가 완전히 부정적으로 확 바뀐 거예요. 와, 그 시대의 가치관 변화가 단어에 그냥 그대로 새겨진 거네요. 혹시 또 다른 예도 있을까요? 경건한이라는 뜻의 from이라는 단어도 흥미로워요. 원래는 유용한, 쓸모있는, 그러니까 nützlich이라는 아주 세속적인 뜻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영주가 자기한테 충성스럽고 쓸모 있는 신하를 from하다고 칭찬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이제 신에게 유용한 존재,
다시 말해 신앙심 깊고 순종적인 신자를 from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지금의 경건한이라는 의미로 정착된 거죠. 와, 진짜 단어 하나하나가 그 시대 사회상, 가치관을 담고 있는 타임캡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느껴지는 요소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초기 언어에서는 소리랑 의미가 더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슈타이너는 초기 인류가 단어의 소리 그 자체에서 의미를 직관적으로 느꼈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독일어 머리, 커프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코프. 그 발음에서부터 뭔가 둥글고 단단한 형태, 쿠길릭, 그러니까 둥근, 이걸 연상시키는 조형적인 힘이 느껴진다는 거죠. 반면에 로만스어 계열의 테스타, 이것도 머리라는 뜻인데 이건 라틴어 테스타리, 즉 증언하다 와 연결돼서 어떤 증명하고 확인하는 내적인 활동과 관련된다고 봐요. 아, 소리 자체의 그런 느낌이? 네. 그런데 언어가 점점 발달하고 추상화되면서 이렇게 소리랑 의미 사이에 있었던 생생한 감각적 연결, 즉 그 느껴지는 요소가 점점 희미해졌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결국 언어가 추상화되면서 현실을 직접 느끼는 감각, 그 위르클리 하이트 지인이라고 하셨죠? 그것도 같이 무뎌졌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슈타이너는 언어가 구체적인 사물이나 경험에서 멀어져서 추상적인 개념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생생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약화되었다고 봐요. 독일어를 포함해서 많은 인도 유럽어족 언어에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세 가지 문법적 성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것도 고대인들이 사물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힘을 느꼈던 세계관의 흔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 다스킨드, 금, 다스골드 같은 단어가 중성인 이유. 그건 그것들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되어가는 중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되어가는 중이라서 중성이군요. 네. 하지만 언어가 점점 추상화되면서 이런 섬세한 구분들이 점차 힘을 잃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슈타이너의 강의록을 통해서 언어가 정말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구나. 한 문화의 역사, 또 정신의 진화, 그리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까지 담아내는 아주 깊고 풍부한 세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단어들 속에 실로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현대 언어가 점점 더 추상화되면서 우리가 소리와 의미 사이의 그 생생한 연결, 그 느껴지는 요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있다. 네. 마치 오래전에 녹음된 레코드판을 그냥 틀듯이 의미는 알지만 그 생생했던 감각은 잃어버린 채 언어를 기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언어가 그 뿌리에 있었던 감각적 현실과의 생생한 연결을 정말로 점점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경험의 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느끼는 방식 자체에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저희의 탐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